인적성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 줄씩부터 알려주세요. 인적성 공부는 사실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인적성 책을 또 하나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기업의 회사들의 이 인적성을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그룹만 나와 있는 서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풀어봤고 이제 그걸 한두 번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틀린 내용은 무엇이며 이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그룹 인적성을 공부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되게 시간이 짧아요. 다들 시간 짧고 정확성을 요구하죠. 그래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또 찍으면 안 됩니다. 찍으면은 감점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한 타격이 있어요. 근무 인적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을 뿐. 어떤 특정한 회사의 인적성 책을 사진 않았고요. 종합 인적성 책을 2권 정도 구매해가지고 30대 기업 파일럿. 네, 2권 정도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오. 2권 정도를. 그리고 그 중에서 근무 한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 인적성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한자를 인적성을 보기 하루 전에 그냥 다 봤어요. 하루 잡고 한자에 대해서는 하루 잡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고 시험을 본 것 같아요. 한자 공부 하루만. 네, 한자 공부는 하루만 해도 돼요. 네, 하루만 해도 돼요. 왜냐면 전혀 안 어렵습니다. 쉬운 한자들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자들만 나왔어요. 한자 시험이 사실 부담이 많이 갈 텐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거 몇 개가 3급 정도고 4급, 5급에서 많이. 저는 원래 한자 자격증이 있었고 아무래도 전공 특성 때문에 한자는 그래도 많이 봤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적성을 풀 때 한자 공부도 당연히 좀 부담이 처음 많이 돼 있었는데요. 그때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한자 그 문항지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인쇄해서 풀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인적성 공부를 할 때 뭐 NCS 공부도 같이 한다. 근데- 저희 NCS랑 좀 관계없죠. 관계없죠. 네. NCS는 공기업 그쵸? 네. 준비하는 거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근데 보통 보면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짜 NCS만 공부하고 사기업 공기업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좀 NCS 약간 IQ 테스트가 들었어요, 저희 인적성? 네. IQ 그쵸. 테스트 같은 느낌? NCS는 좀 어렵잖아요. 진짜 공부해야 되고. 저희 인적성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문항을 빨리 파악을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면접 이야기를 해볼 건데 1차 면접이 어땠는지. 이제 1차 면접은 처음에 역량 면접과 이제 토의 면접으로 나눠지는데 역량 면접 때는 저희가 3명에서 4명 정도와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 면접관님들은 이제 3분이서 계셨고요. 자소서를 기반으로 되게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이 자소서가 저도 처음에는 이 단지 서류를 합격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도 잘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저 포함해서 4명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아까 한솔 씨 말대로 일단 저희의 자소서를 계속 보고 계세요. 여기 이 항목에선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기억나는 거는 가장 최근에 이룬 성취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그 시험에 원하는 점수가 나왔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저는 3명씩 들어갔고 면접관 3분이었고요. 질문은 인생의 좌우명이나 가치가 있는가? 인생에서 가장 성과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다. 성과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 이거랑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거기에 꼬리 질문 많이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때는 저는 2017년 하반기에 면접을 봤었었는데 저는 토론 면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취준생들에게 가장 핫했던 토론 주제인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저희는 물어봤었어요. 저는 그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모의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준비 시간을 꽤 많이 줘요. A4 용지 하나와 준비할 시간을 꽤 많이 줘가지고 나름 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상황을 잘 해결했던 생각이 나네요. 말도 많이 하셨나요? 저희는 굉장히 누가 정해놓은 것처럼 발언하고 각
1인당 2번의 발언 기회를 갖고 저희끼리 그냥 알아서 거기에서 취준생들끼리 의리. 네, 취준생들끼리의 의리로 의리. 제가 생각했을 때 토익 면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알든 모르든 되게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토익 면접은 누가 따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분들이 벌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자신이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면접이 어디 있어요? 최종 면접이요? 2차 면접은 아마 모두가 그랬을 거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이 4명 혹은 5명씩 들어갔었습니다. 1인당 할애되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약 기억하기로 5분 정도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질문도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 관련된 문제였고요. 하나는 SNS. 또 저희 이제 18년도 하반기에 지원했을 때 SNS가 굉장히 저희 회사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SNS를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을 했다면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좀 좋은 성과를 이룬 사례 등의 문제를 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SNS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사회생활하면서 SNS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많이 녹여냈던 것 같고 할애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종 면접은 사장님하고 상무님 2분이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솔 씨 말처럼 질문을 한두 개? 누군가에게 1개를 하고 누군가에게 2개를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네,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빨리 끝나요. 이미 이전에 1차 면접에서 가진 데이터가 있고 사장님의 그런 안목이나 그런 그쵸.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고 그런 1차 면접의 데이터와 내공으로 판단을 다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딱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결정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최종 면접 들어가기 전에 금호터미널 사장, 금호터미널 상무를 검색을 해서 얼굴을 익히고 들어갔어요. 저도요. 이건 어딜 가나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저는 했고. 이 포인트는 내가 좀 잘했던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한솔 씨. 제가 2차 면접을 보고 나서 되게 좌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옆에 계셨던 분들이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SNS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어떤 옆에 계셨던 분은 SNS 이용해서 자신만의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좀 꾸미기도 했었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상을 받기도 했었고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말했던 경험이 되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1차 면접 때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역량 면접 때는 제가 크게 막 잘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토익 면접 때.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면접 볼 때 밝은 표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중요하죠. 되게 눈에 약간 중점을 많이 줬어요. 항상 약간 웃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약간 포인트를 줬던 것 같아요. 계속 대답을 하면서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딱히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그렇게 뛰어난 대답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밝은 태도와 웃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풍기는 분위기나 인상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호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안 웃어야 될 상황이에요. 계속 웃진 않았어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는 표정, 바른 자세, 당당한 목소리. 맞아요. 저 면접 때 옆에 사람 말 엄청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자기소개 30초 까먹고. 저도 면접 볼 때 되게 옆에 분이 말씀하시면은 살짝 고개 들어요. 약간 맞아요 하고. 하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안 듣고 있었는데 그냥 고개를 굉장히 많이 그게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얘기 약간 팁인 것 같아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다고 하면 옆에 지원자가 말할 때 가만히 돌부처처럼 있는 사람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스케어 입사 관련된 이야기 말고 본인이 취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취준 생활은 사실 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을 좀 빨리 한 케이스예요. 스터디는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토익 스터디도 계속 했었고, 뭐 회화 스터디, 뭐 신문 스터디 등등 다양하게 했던 것 같고요. 스터디 하는 동안에는 좀 더 진지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기간 동안에는 막 친해지려고 노력은 안 했고,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오늘 뭐 해야 돼, 딱 뭐 할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딱딱 했었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대부분 도서관에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스펙 쌓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취업 스터디도 하고 어학 점수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공모전도 뭐 나가고 그러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막 진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건 이제 자소서를 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자소서를 쓰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실패 경험을 계속 하면서 멘탈이 조금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게 여러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어디에 취직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약해진 마음을 제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랑 가장 친했던 대학교 친구도 저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술도 먹고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그래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한테 자신감 막 야 너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자신감 주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위로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취준 생활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멘탈 케어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문과생들 채용 규모가 많이 줄어가지고 어려운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조급할 것도 알고 있는데 취업은 곧 될 거고 본인의 자리를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담배 피면 못 들어옵니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찍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유스케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혹은 이제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되게 취업이라는 게 20대에서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가장 큰 산이고 조금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지치실 거고 그래서 멘탈도 많이 깨지고 하실 것 같은데 산을 결국에 넘어서면은 그에 맞는 쾌락인 거고 또 터널도 언젠가는 이제 빛이 보이기 때문에 취업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후배로 만나가지고 또 즐겁게 같이 회사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